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국내 시황과 간단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긍정적인 예측을 해보자면 우선 제가 이제 달러가 예전에는 제가 21년도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가 최고점을 찍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2년도가 넘으면서 실제로 1,500원대 인근 가까이까지 이렇게 찍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제가 예전에 21년도 같은 경우는 달러가 최정점을 찍으러 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달러가 폭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어요. 이 달러가 이제 폭락을 했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 만약에 달러가 올라갔을 때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거든요. 미국 돈이 비싸지면 한국 물건은 싸지는 원리예요. 근데 반대로 미국 달러가 이렇게 제가 예상한 대로 앞으로 계속 폭락을 했을 때 한국에 있는 주식의 가치는 반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제가 아무리 폭락을 한다고 해도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은 일단 한 가지가 있는 건 사실이 맞지만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달러가 폭락을 했을 때 제 예상이 장기적으로 오늘 이번 달이 아니라 올해와 내년에 지금 가격보다 달러가 계속 내려갔을 때 한국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세금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과 사실 주식이 그래도 이렇게 더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방어가 작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달러의 방향성이 고점에서 내리막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국내 증시, 국내 우량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방어를 아주 잘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장기간 어려워진다고 했고 한국 증시는 타격을 잠깐 받아도 장기간 우상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때부터 16,000까지 무려 16배나 올랐다고 했어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 값으로만 봐도 그냥 뭐 2000대 인근에서 그냥 지금도 2000대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거품이 많이 낀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탔을 때 높은 데서 떨어지는 느낌이라면 한국 증시는 바닥 인근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잠깐의 쇼크로 인해서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한 달로 보시면 안 되고 1년, 2년씩 길게 본다고 했을 때는 잠깐의 이런 타격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격들, 이렇게 내려가는 이 쇼크를 견디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미국 증시 같으면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이거 지금 주식할 때 아니에요. 제가 21년도부터 주린이 분들 주식할 때 아닙니다. 계좌 없애세요. 도망가세요를 외친 것처럼 미국 증시가 지금 대공황 상태에 들어가기 초입부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달러 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돈을 찍지만 달러의 인기는 계속해서 식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의 인기도 뭐 당장 보면 모르겠지만 1년에서 5년 요 정도 주기로 봤을 때는 국채나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준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처치곤란이 되기 때문에 처치곤란은 악성재고, 악성재고는 달러의 폭락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시간에서 말씀드린 앞으로 전성기는 엔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다시 간단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전자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로봇 분야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59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세계 3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7% 정도 급등을 했죠. 로봇은 삼성전자가 신성장 동력으로 보는 분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21년 로봇과 인공지능 등에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사의 미래 비전으로 초연결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 홈 기기들을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생활의 편리와 탄소 저감에 기여하겠다는 것이죠. 엔터테인먼트 가전에 주로 전념해온 소니가 자동차 영역으로 사업을 본격 확대하며 첫 모빌리티 차량 아필라를 공개했는데요. TV 신제품 소개를 생략하고 그 자리를 메타버스와 모빌리티 관련 신제품을 소개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오는 2월 정식 출시될 가상현실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VR2와 모빌리티 차량 아필라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2026년 아필라는 소비자에게 첫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앞으로 일본 기업들이 전성기를 누린다. 미국이 아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것들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서 전성기를 누린다. 그게 이제 소니가 될 것이고, 이제 소니 같은 기업들이, 닌텐도 같은 그런 기업들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게임기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한 대씩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가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임 회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플레이스테이션을 이용한 가상현실 유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오전에 장중 1% 이상 오르다가 연준 발표 이후 상승폭이 줄어든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예상하는 최종 금리는 5.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기준금리는 5%를 최대한 넘지 않는 선에서 멈출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5에서 이게 6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진짜로 경제 대공황이 오는 겁니다. 벌써 0.4가 초과된 거죠. 이전의 전망치인 5.1%보다 0.3% 높은 상황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10조 원 수준이었던 국산 농식품 수출 규모를 2027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부터,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 옛날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서울 경기에서 회사를 다녀도 월급이 200만원, 300만원인데 농업을 배우면 연봉이 억대 연봉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럴 거면 대도시에 가서 박봉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시장에 젊은 인재들이 도전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은 나이 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트렌드고요. 서울에서 200만원 받을 바에는 지방 가서 억대 연봉을 받는 게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결국 돈을 따라가지 지역을 따라가진 않아요. 서울에 가면 돈을 많이 줄 줄 알고 가봤지만 180만원, 200만원 받고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MZ세대들은 빨리 캐치하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처럼 예전 세대들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많이 다르게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농업 관련된 주식들이 농기계나 농업 관련 사료나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성장을 많이 할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변화로 수요자들의 전세대출 이자 감당이 어려워지자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오피스텔 임대인들이 수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월세화로 변형되고 있고 소형화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늘 말씀드렸고 21년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알려드렸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3룸에서 2룸에서 원룸으로 가는 형태로 변형이 되고, 매매가 아니라 전세가 아니라 월세 전성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아파트,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변형되면서 목돈을 은행에 넣어서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월세를 지출하는
그런 파이어족 같은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그 틀이 깨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동산 시장은 월세화로 전형이 될 수밖에 없다. 고정관념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동안 느끼고 변화돼야지 결국에 인정한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아도 결국 나중에는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지금 당장 고점에서 탕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제가 계속 하락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당장도 여전히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하락을. 근데 시간이 지나서 더 하락하다 보면 5년에서 10년 정도면 그 고정관념의 틀이 깨진다는 거죠. 매매에서 월세로 고정관념의 틀이 바뀌고 있다.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유행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통이 좁은 바지, 쫄바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해도 세상에서 이미 통바지가 유행이라고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통바지를 입어야 돼요. 사람은 결국 고정관념이 바뀌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엔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바뀌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고 늦게 바뀌는 사람들은 부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